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새 대책의 핵심인 육아기본수당은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인데요.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7년 도내 출생아 수는 8,900명 선이었습니다. 2001년에 비해 46% 이상 줄어든 수치입니다. 반면 고령화 인구는 해마다 늘어 전체의 18%를 넘었습니다. 홍천, 철원, 삼척 등 10개 시군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는 올해 2,260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늘렸습니다. 전체 세부 사업은 28개인데 올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은 2개입니다.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는 육아 기본수당이 그 첫 번째입니다. 당초 70만 원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표시해 3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기본적으로 육아 기본수당을 올해 태어난 아이들 같은 이제 앞으로 4년 구간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하지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다음 달 도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새 대책은 안심분만을 위해 119 특수 구급 차량을 교체 보강하는 사업으로 예산 40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나머지 26개 사업은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난임부부 지원,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아이돌봄 지원센터 등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들입니다.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2년차, 3년차 될 때 이 친구들이 4세가 돼서 5세, 6세가 될 때는 어떤 거를 또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아마 저희가 아닌 다른 분들이 보완해서. 하지만 육아 기본수당 같은 현금성 저출산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아직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이 출산 장려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어 중복 지급이라는 비판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교육과 문화, 복지와 의료 확충 등 시군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원도에서 발생하는 이 보이스피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경찰이 보이스피싱 범죄만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무려 120억 원. 지난해 강원도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입니다. 2017년보다 피해액이 86억 원 더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도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1,069건, 한 달 평균 89건 발생한 셈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20일까지 82건이 발생하는 등 그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경찰이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최초로 보이스피싱만을 수사하는 전담팀을 만들고 23명의 베테랑 수사관들을 배치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수법 중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경우가 80%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인들이 많이 당한다는 생각과 달리 피해자의 60% 정도가 40~50대였습니다. 전문적이고 광역 수사가 가능한 그 범죄 수사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도내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앞으로 전담팀이 맡아 수사합니다. 강원경찰은 중국 공안과의 수사 공조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지시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범죄자들을 모두 잡아들이기 위해서입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조만간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을 전담 수사대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가 공개돼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도내 처음으로 강릉 지역에는 이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시범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배연환 기자입니다. 강릉의 한 사립유치원입니다.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 120여 명이 이곳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유치원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올해 3월부터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고 이제 원화 모집에 걱정이 없고 또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원 운영이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공영형 사립 유치원에는 앞으로 3년간 국공립 유치원에 준하는 다양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학부모 부담금이 사라지게 되고 교사와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받는 등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학생 경비와 방과 후 과정 운영비 등 유치원 운영비와 연간 2천만 원 이내의 교육 환경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저희가 특별 교부금을 이제 교부받아서 그 특별 교부금과 강원도 교육청 지원금을 가지고 유치원 운영 전반적으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선생님들 인건비라든지 교육과정비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치원 운영에 들어가는 뭐 시설비라든지. 학부모들은 기대와 우려 섞인 목소리를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담은 덜게 됐지만 교육 과정 등을 꼼꼼히 살펴 선택한 유치원이 어떻게 운영될지 불안감도 있습니다. 기대 반 우려 반인데요. 공영형 유치원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정부에서의 공공성 제공과 투명성 운영에서는 교육적인 프로그램 면에서는 부모님들 기대에 못 미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지난 주말과 휴일 동안에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눈과 비 소식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산불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해가 진 저녁 산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릅니다. 불과 몇 초 뒤 불씨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주민들이 서둘러 소화기를 뿌리고 얼음을 깨 계곡물을 퍼서 진화에 나섭니다. 힘을 모아 불을 끈 지 10여 분, 소방대가 오기 전 진화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잠깐 CCTV를 보고 있는데 이 산 쪽에 이렇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상당히 어두운고 깜깜한데 저게 뭐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화염이 이어져 산 중턱에 고리를 형성합니다. 가파른 야산의 오부 능선을 따라 번진 산불은 임야 0.2헥타르를 태웠습니다. 150여 명의 진화 인력이 투입된 끝에 3시간이 지나서야 잡혔습니다. 연락을 받고 막 불에 와보니까 산 중턱까지 불이 붙었었어요. 그때 뭐 소방차가 한 5대, 6대 오고 길이 통제가 되고 아주 엄청났었지 여기에. 원주와 영월 지역에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등 건조한 대기로 화재 위험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간밤에 눈이 조금 내리긴 했지만 아직도 숲은 이렇게 메말라 있는 상태입니다. 당분간 영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다 할 눈이나 비 예보도 없습니다. 올해는 그 눈이 너무 안 내려서 지금 상당히 건조한 상태예요. 이럴 때는 작은 불씨 하나라도 조심해서 각별한 그 화재 예방이 제일 실한. 올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11건으로 임야 25헥타르가 넘게 불에 탔는데 예년보다 화재 건수는 3배, 피해 면적은 10배가 넘습니다. 산림당국은 성묘객이나 등산객이 증가하는 설 연휴 기간에 산불이 더욱 잦을 것으로 보고 산불 특별 대책을 추진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 22일 타결된 정선 알파인 경기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지 상태에서 재논의하기 하는 문제를 놓고 산림청의 입장이 번복된 가운데 주민들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홍원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의 전면 복원과 시설 존치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22일 김재현 산림청장이 정성군을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이 알파인 경기장 시설 철거 반대 집회까지 열며 거세게 반발하자 오는 31일까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기로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리왕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기구를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에 당사자끼리 구성하는 만큼 백지 상태에서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도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복원을 전제로 한 게 아니라 백지 상태에서 논의를 해보자. 각자 이해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
하지만 산림청은 이후 백지 상태에서 재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나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투쟁위원회는 산림청이 약속을 뒤집었다며 상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장도 그렇게 물었을 때 답변을 내로 답변을 했었거든요. 네. 그걸 다시 산림청에서 뒤집으면은 저희들은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주민들은 3박 4일 일정으로 다음 달 6일 정선에서 출발해 9일 동계올림픽 1주년 기념 행사장인 강릉과 평창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정부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고속도로 등 각 시도가 신청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대형 SOC 사업 선정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비수도권의 경우 시도별로 한 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고속도로 사업 등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요청했습니다. 제2경춘국도는 총 사업비 8,613억 원, 제천-영월고속도로는 1조 1,649억 원이 각각 소요될 전망입니다. 원주중앙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과 원창목 원주시장이 어제 첫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인들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기 때문에 생계비 지원이 시급하고 문화의 거리 일원에 임시로 장사할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시장은 원주시뿐 아니라 강원도로부터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며 문화의 거리에 임시 정포가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건축 여부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진단 결과가 나오면 논의할 예정이며 건물주와 세입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저비용 항공사 면허 발급이 임박한 가운데 강원도가 플라이 강원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구축을 완료했습니다. 강원도는 도내 공항 모기지 항공사를 육성 지원하는 조례와 항공사업자 재정 지원 조례, 관광진흥 조례 등 3건의 조례 제정을 통해 플라이 강원의 1차, 2차 면허 심사에서 반려 사유로 지적된 재무 안전성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강원 등 전국에서 5개 업체가 신청한 저비용 항공사 운송사업 면허의 발급 여부는 오는 3월쯤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 착공이 지연되면서 설악권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강원도가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의 노선 결정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속초 시내 곳곳에는 환경부를 규탄하는 사회단체들의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속초 지역 사회단체들은 환경피해가 적은 대안으로 제시된 미시령 터널 하부 노선을 반대하는 환경부를 규탄하며 내일 대규모 시민 결의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노선 결정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통과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9도에서 10도, 영서 지역과 강원 산지는 4도에서 6도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 지역과 강원 산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영동 지역과 강원 산지 그리고 강원 내륙 일부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발효 중이어서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해 중부 먼바다의 풍랑주의보는 오늘 오전 9시에 해제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류태호 태백시장의 최대 공약인 여성교도소 유치를 추진하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발족합니다. 태백시는 오늘 오후 태백시청에서 40명으로 구성된 교정시설 유치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유치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치위는 먼저 시민 여론을 공론화하고 정부에 시민들의 유치 의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태백시는 예정 부지 등을 사전에 조사하고 법무부의 교정시설 확충 계획과 동향 등을 파악해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호반의 도시 춘천 지역에서 유명 영화 감독의 작품 제작이 이어지면서 영화특별시 조성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김용화 감독의 영화 백두산에 대한 제작 지원 협약에 들어가는 등 영화특별시를 위한 본격적인 사업을 벌입니다. 춘천시는 오는 31일 오후 CGV 춘천점 상영관에서 김용화 감독의 제작 영화 신과 함께 인과연을 무료로 상영하고 제작 예정인 영화 백두산을 소개하며 제작 지원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춘천에서 촬영하는 곽경택 감독의 장사리 9.15 제작 지원 협약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